어찌 보면은 기자들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중수청,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 여기에 검사들이 거의 안 갈 것 같다. 중수청 10월 달에 개청을 할 건데 가려고 하는 검사들이 하나도 없네? 뭐 그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안 간다던 중수청 관심이 폭발한 상태입니다. 이미 수사관 정원은 다 채운 걸로 보여요. 2,800명 정도를 초기 수사팀으로 보고 있는데 이미 초기 수사팀은 다 채웠습니다. 중수청은 일단 개청하고 난 다음에 한 1, 2년 정도 계속 시간을 두고 조금씩 인력을 보충을 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사 인력을 나중에는 한 5,000명 정도로 채우고 검사도 한 200명 정도로 늘릴 예정이에요. 근데 첫 시작은 검사 한 100명 정도, 수사관까지 포함해서 2,500, 600명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미 다 채웠대. 싹 다 채웠어. 가겠다는 사람 다 들어왔어. 안 간다며. 특히 검사들은 안 갈 거라며. 아니요, 다 왔어요. 검찰 수사관들도 많이 넘어왔고요, 경찰관들도 많이 넘어왔습니다. 이미 정원을 가득가득 채웠어요. 안 간다더니? 야, 기사를 하나 볼까요? 자, 이게 오늘 시사저널 기사입니다. 시사저널이 검찰 편이잖아. 기사를 보면은요, 검사들 편드는 아닌 기사가 없어. 전부 다 검사들 전부 다 이제 검사들 편에서 기사를 쓰고 있어. 정말 야, 이렇게 검사들 빨아주기도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뭐 엮인 게 좀 많나? 자, 여기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중수청 출범의 역설. 경찰도 검찰도 수사 베테랑 이를 판. 뭐야 이거? 검찰에 있는 수사 베테랑, 경찰에 있는 수사 베테랑 전부 다 중수청으로 옮겨간다 이 말이네. 안 간다며. 안 간다며. 아니 지금까지 기사 뭐 한두 건이 아니었죠. 중수청에 가려고 하는 검사가 없다. 중수청에 가려고 하는 수사관도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아이고 어떡할래. 10월 달에 개청인데 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어떡할까. 이런 기사도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마치 중수청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아유 잘 안 됐으면 좋겠네. 무슨 구다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랬었잖아요.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와 인기 폭발. 자기들 베테랑 뺏길까봐 지금 절절 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뭔데? 그럼 지금까지 나온 기사 다 엉터리라는 건가? 예, 다 엉터리예요. 사실 저는 몇 달 전부터 감 잡고 있었습니다. 검사들이 하도 지랄맞게 덤비니까 수사관도 그리고 검사들 중에 일부도 나 중수청 가고 싶은데 가고 싶다는 말을 못해. 눈치가 보여가지고. 중수청 간다고 그러면 있잖아, 배신자 취급을 한다? 그러니까 배신자 취급을 안 당하고 왕따 안 당하려고 하니까 갈 마음이 있던 사람도 안 간다고 이제 튕기는 거였지. 그거를 검사들하고 기자들하고 이 정치 검사들하고 친검 기자들하고 조작된 기사 언론 플레이를 했던 거예요. 둘 다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둘 다 대한민국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야 될 쓰레기들이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요, 이 기사는 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 검찰은 이제 수사 기능이 없어지죠. 그죠? 검찰은 수사 기능이 없어지는데 왜 수사 베테랑이 필요해? 아니, 검찰은 자연스럽게 수사 베테랑을 내놓아야지. 니들 수사 못해. 그런데 검찰도 수사 베테랑 1을 판? 왜? 왜 안 내놓는데? 수사를 언젠가 다시 하게 될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언젠간 다시 수사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야 베테랑들 가지마 이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 참, 웃깁니다. 그죠? 예, 이 기사 자체가 사실 대단히 틀려먹은 기사예요. 그리고 중수청 출범 이게 왜 역설이야? 좋은 거지. 근데 맨 지금까지 시사저널 얘네들도 중수청 잘못되라고 완전히 고사를 지내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막 잘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어깃장을 놓은 거지. 대놓고 한번 한번 저기 그 곤조를 부린 거예요. 참 못된 거야. 이게 왜 참. 아유.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기사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에 검사 100여 명이 지원했다. 중견급이 몰렸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100여 명이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00여 명이 아니고요. 100명대, 이게 200명은 안 되고 100명보다는 많고 요 얘기예요. 따라서 이게 101명인지 199명인지는 사실 몰라요. 중수청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몇 명입니다라고 밝히지를 않으려고 해. 하여튼 100명 대야. 101명에서 199명 그 사이야.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네요. 기사를 보면 100명 정도 선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거의 200명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중견 검사들이더라. 부장 검사나 부부장 검사나 차장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대거 몰렸더라. 그런 사람들로 100명이 되어 있더라는 거야. 자, 지금 중수청 같은 경우에 개청할 때 한 200명 정도, 검사 한 200명 정도를 필요로 한다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검사장급, 차장검사급, 부장검사급, 부부장검사급 등 한마디로 조직의 근간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있지. 손발이 될 만한 사람들은 이제 평검사들을 좀 채용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중수청 수사관 모집 이거는 현직 검사와 현직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뽑은 거고요. 여기에서 수사 인력이 다 안 뽑히면은 이제 일반 그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뽑으면 되잖아. 그래서 변호사들 상대로 해서 수사관을 뽑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경찰 출신의 뭐 이런 사람들, 민간인 이런 사람으로부터 또 뽑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뽑으면 돼. 또 그러면은 수사 다 채웁니다. 중요한 거는 조직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차장검사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어줘야지. 실무진들은, 실무검사들은 새로 채용을 할 수가 있거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대를 하나 새로 만든다 칩시다. 원래 우리 예비군 부대 보통 동원사단이라 그러잖아요. 동원사단들 어떻게 만들어 둡니까? 장교하고 부사관 몇 명 딱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다 동원 병력들 끌어모아서 사단 하나 만들잖아요. 그죠? 뭐 동원사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저기 보통 그 후방부대 가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편 병력의 절반 정도만 있는 그런 데가 많죠. 그거 어떻게 해요? 완편 병력의 나머지 절반은 예비군 병력들 들여와가지고 채우죠. 전시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간병들을 딱 모아놓고 기간이 되는 그 장교들만 모아두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장교가 100명 필요하다. 하지만 그러면은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대대장하고 뭐 작전장교, 인사 군수장교 요렇게만 있고 뭐 부사관도 보면은 주임원사하고 뭐 담당관 몇 사람 있고 나머지는 다 예비군들이 와서 채우죠. 그 다음에 병사들도 어떻게 합니까? 기관병 몇 명만 있잖아. 그래서 무슨 대대라는데 동원사단의 대대에 가면은 한 30명 정도 있고 대대라 그러는 경우 많죠. 나머지는 다 뭡니까? 예비군들 들어와서 채우잖아. 기록이요? 그러시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중수청 같은 경우에도 기간이 될 수 있는 부장검사, 차장검사, 부부장검사만 딱 들어와 있으면 나머지는 뭘로 채우면 된다? 예, 신규 채용을 해서 채우면 된단 말이야. 근데 딱 지금 모여든 검사들이 다 중견검사들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 대박이네. 검사들 중에 아무도 갈 사람 없다며. 수사 잘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간다며. 그래서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며. 아이고 진짜 기자들이 완전히 그냥 진짜 진짜 검사들 똥 닦기도 아니고 말이야. 아이고 진짜 기자실이나 돼가지고 자존심도 없나? 검사들 주둥아리 그렇게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검사들 하는 얘기나 그대로 받아쓰고 그게 니들이 그러고도 기자냐? 예, 그런 진짜 그렇죠. 예. 참 기사 조금 더 볼게요. 이거는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검사 104명이 중수청을 지원했고 부장검사, 부부장검사가 많대요. 이것도 104명이라네. 자, 연합뉴스도 마찬가지예요. 수사관도 괜찮다. 중수청 지원검사 100명 넘어 지들도 예상 밖의 흥행이래. 예상 밖의 흥행이래. 아이고 진짜 예상 밖이래. 지들이 예상을 지들 편한 대로 한 거 아니야. 흥행을 하는 게 예상인 게 아니라 지들 희망사항을 예상이라고 떠버렸던 거잖아요. 그래 놓고서 예상 밖의 흥행이래. 아이고 지랄을 해라. 아이고. 이 기사 쓰는 놈이나 이런 기자들한테 떠버려주는 검사 놈이나 참 나쁜 놈이긴 똑같아요. 그죠? 며칠 전까지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검사는 50명뿐이네. 중수청 채용 설명에 엇갈린 반응 이러면서 검사와 수사관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수사관들은 좋다는데 검사들은 아무도 안 갈라 그러네. 지랄을 떨어라. 엊그제까지 그랬어. 시사저널도 보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중견급들 몰렸다. 수사의 역설이다. 막 이래놓고서는 엇갈린 반응이래. 검사들은 아무도 안 간다고 며칠 전에 지들도 썼어. 요래놓고서는 그새 봐. 자, MBC는 심지어 이렇게 썼어요. 중수청 안 가는 검사들 보직 낮아져서? MBC도 멍청한 소리 했다. 그죠? 예, 중앙일보 시험 면제 안 먹힌다. 중수청 이직 시큰둥한 검사들. 대놓고 저주를 퍼부었네. 대놓고 망해라 고사를 지냈네. 근데 안 망했네. 어쩌하나? 진짜. 자, 앞으로 중수청은 한국의 FBI가 될 겁니다. 보안수사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보안수사권도 사실은 중수청이 가지고 갈 겁니다. 검사들이 계속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죠. 정성호 장관 마지막까지 보안수사권 어쩌고 저쩌고 떠버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떠버리고 다닐수록 그 공소청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중수청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보안수사권이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생긴다면은 공소청에 안 가요. 그 중수청으로 갑니다. 그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안수사를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나 경찰 못 믿겠거든요. 이 중수청에서 좀 처리를 해주세요. 이 경찰이 아무래도 이상하게 수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가 수사를 이렇게 일부러 태업을 한 거 아닌지도 함께 좀 수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할 거예요. 보안수사권 어디로 넘어간다? 보안수사권도 사실은 중수청으로 갈 겁니다. 원래 이 중수청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가지고 나온 거잖아. 그죠? 보안수사권이 결국에 수사권의 일종이라며 그렇다면 중수청의 보안수사권을 가지고 가는 게 맞죠.
그래서 공소청 검사가 보안 수사를 요청을 하다가 도저히 경찰한테는 더 이상 못 맡기겠다 싶으면 중수청으로 넘기라고. 앞으로 그래서 중수청에 보안 수사를 위한 기관이 또 새로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중수청은 말 그대로 한국의 FBI가 될 겁니다. 원래 미국 FBI 연방범죄수사국이죠. 연방범죄수사국 같은 경우에도 수사관들 중에 상당수는 원래 검사하던 사람이 여기 많이 와요. 연방검사하던 사람 중에 FBI 오는 사람이 꽤 있어요.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 미국의 특검이 나오잖아요. 미국의 특검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연방 검사들 중에 누구 하나 하고요. FBI에 있는 전문 수사관, 그 에이전트급 수사관하고 같이 묶어요. 하나로 묶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연방 그 특검이 직접 수사를 한다기보다 FBI에서 넘어온 그 수사관이 실제로 수사를 해요. 물론 이 두 사람은 협업을 하죠. 아무튼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합동수사본부 이런 것도 다 중수청으로 넘어가요. 검찰은 합동수사본부 이런 거 앞으로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뭐 수사 공백이 나온다라고 거짓말하는데 다 앞으로 중수청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검사들이 하고 있는 수사 기능의 대부분은 중수청으로 넘어가요. 합수부도 앞으로 중수청에서 할 겁니다. 굳이 검찰이 할 필요가 없잖아. 원래 중수청이 검사들의 조직이었잖아. 그죠? 그러면은 뭐 검사가 하는 것보다는 중수청이 하는 게 더 맞잖아요. 그죠? 예. 검사들이 앞으로 뭐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이래서 수사가 필요합니다. 저래서 수사 필요합니다. 그건 전부 다 앞으로 난 누구한테 간다? 그런 거 말하면 할수록 다 중수청으로 갈 거예요. 검사들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문제 제기를 하고 지금 어깃장을 놓고 있는데 솔직히 그거 말짱 헛짓거리입니다. 그렇게 경찰을 물어뜯고 뭐 경찰의 수사 기능이 어떻다라고 물어뜯어봤자 소용없어. 검사들의 기능이 앞으로 강화되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경찰의 수사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면 그 수사 기능은 어디로 간다? 다 중수청으로 갈 겁니다. 자, 앞으로 이 중수청의 수장이 누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중수청 수장이 누가 되는지 문제는 제가 내일쯤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직 공수처장 대행이 1조 사기범 재산은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겁니다. 고소를 당했어요. 이분이 공수처 부장검사 출신인데 김선규라는 분이에요. 김성규 부장검사인데 이분이 제가 보니까 이거 예전에 좀 골 때리는 분입니다. 이분 골 때리는 분인데 왜 골 때리냐면 공수처장이 없을 때 부장검사로서 직무 대행까지 했던 분인데 IDS 홀딩스 주범 김성훈을 변호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공수처 부장검사가 됐다가 사고치고 나가서 또 지금 다시 또 IDS 홀딩스 김성훈을 변호하고 있어요. 근데 이 IDS 홀딩스 사건 아시죠? 이거 그냥 제2의 조이팔 사건으로 불리는 다단계 사건인데 이분이 이제 혐의가 뭐냐면 이 김성규 전 검사가 원래는 검사 출신이에요. 공수처 검사하기 전에 예전에 전주지검 부장검사도 했고, 근데 반포에다가 120억 원대 건물을 샀는데 지금 이 피해자들은 그거 IDS 홀딩스 김성훈 거야. 김성훈 거를 지금 이 김성규가 차명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해 놓은 거야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고발을 했거든요. 고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IDS 홀딩스 이런 파렴치한을 변호한 사람을 공수처 부장검사로 뽑은 거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이분이 무슨 윤석열의 측근이다. 뭐 이런 얘기도 공수처 내부에는 있었대요. 윤석열의 측근이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근데 이분이 저는 어떻게 채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분이 주범 김성훈을 변호했는데 피해자들이 지금 이 김성규를 경찰을 고소했는데 이 김선규 전 부장검사의 부인의 법인의 명의로 잠원동에 서울 잠원동에 120억 원대 건물을 샀어요. 6층짜리인가 건물을 샀는데 이게 김성규 게 아니고 이 자금 출처가 김성훈의 차명재산이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 관련한 증빙도 첨부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정황 혐의는 있습니다. 보니까 그게 있는데 근데 아이데스 홀딩스 사기 사건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보니까 무슨 홍콩의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외환 차익 홍콩의 무슨 FX 마진인가? FX 마진 그거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는 봤는데 네. 정확히 뭔지는 잘 그러니까 몰라요. 그 환차익을 이용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서 나눠준다. 환차손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인가 보죠? 그렇게 해서 고수익 미끼로 그러니까 월에 뭐 최대 10%까지 이자를 주고 원금 보장 이런 걸 내세우니까 사람들이 했는데 이거를 다단계식으로 한 겁니다. 투자자 당신이 또 친구 데리고 오고 하면 거기에 또 어떻게 또 돈을 더 얹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다단계식으로 해서 제2의 조이팔 사건으로 불리는데 피해 규모가 1조가 넘어요. 1조 1천억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잖아요. 엄청났네. 네, 엄청난데 이게 더 쇼킹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저 이 사건 잘 모르다가 최근에 좀 보니까 이분이 근데 이렇게 하고도 징역 15년밖에 안 받았거든요. 네, 지금 복역을 하고 있는데 목포교도소에 있습니다. 목포교도소에 있는데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김성훈의 차명재산을 김성규 전 검사가 숨겼다라는 것인데 이 김성규 검사는 아니다. 그 우리 가족이 가족 소유의 건물이다. 정상적으로 매매가 된 것이다. 김성훈 돈 10원도 안 들어왔고 보니까 건물 앞으로 해서 그 담보도 은행 담보도 대출 담보 그러니까 저당도 잡혀 있나 봐요.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피해자 측에서 그 옥중 편지를 그러니까 옥중 편지가 뭐냐면 김성훈이 교도소에서 제3자에게 보내가지고 저 건물 매각을 저 건물 매각과 저 건물의 그 임차료 보증금을 언급하는 그러니까 쉽게 편지가 말하면 있어요. 명의는 김성규 검사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 아니 그 부인의 회사. 그 이제 김성규 부인의 회사가 갖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겉으로는 이 건물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 보이는 김성훈이 감옥에 있는 김성훈이 감옥에 있는 김성훈이 이 건물을 뭐 파네 안 파네 뭐 임대를 어떻게 하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감옥에 이상하네, 있는 진짜. 김성훈이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래가지고 나 이거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러니까 이런 편지, 김성훈의 자필 편지와 김성규 전 검사의 육성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럼 엄청 뭐가 있는데 신빙성이 이제 있네. 이게 김성규의 주장처럼 우리가 그냥 우리 가족 건물이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상한 게 본인의 육성으로 있다. 이상한 지점이. 근데 본인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고 이 건물을 우리가 팔고 싶은데 김성훈이한테 내가 부탁을 했다. 얘가 발이 넓고 하니까 우리 건물 좀 파는 데 도움을 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감옥에서 징역 15년 받고 사는 사람한테 자기 건물 팔아달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이지 않은데 하여간에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사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김성규 전 부장검사는 과거에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옷 벗었는데 오늘 제가 몰랐는데 오늘 한상진 기자랑 얘기하다가 처음 알았습니다. 김성규가 공수처를 그만뒀어야 되는 이유가 한상진 기자 때문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검사 시절에 전주지검 부장검사 할 때 수사기록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벌금 2천만 원인가 확정 판결이 나면서 맞아요. 공수처 부장검사 옷을 벗습니다. 본인 입으로도 윤석열 김건희와 자기가 가깝다고 공수처 내부에서 그러고 다녔다는 게 진짜? 본인의 재판에서 본인의 재판에서 누가 와가지고 증언을 했대요. 근데 나 그 얘기 못 본인이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갔는데 가서 뭘 했냐면 이것만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아서 그렇게 됐는데 최상병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 피의자 조사를 안 합니다. 수사하지 말라고. 왜? 총선 끝날 때까지 피의자 부르지 말라라고 이제 밑에 수사관하고 검사들한테 지시를 한 거예요. 이걸로 지금 최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기억났다. 예, 나도. 지금 이걸로 재판을 맞아요. 이걸로 기소가 돼갖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구속은 또 피했어요. 예, 불구속 기소가 돼서 최상병 사건 덮으려고 했다가 그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되니까 야 이렇게 되면 특검법을 윤석열이 거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잖아요.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 명분이 되려면 다시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된다고 그때 다시 부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장난을 치다 이런 것들이 지금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예, 기소가 된 상태. 하여튼 참 희한한 분이야. 참 사건이 많네. 예. 그러니까 복잡하게 사네. 이런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디에스 홀딩스 사건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네. 이게 지금 기억났다. 10년이 넘은 예. 경찰, 10년이 넘은 사건인데 이 사건을 수사를 할 때 경찰과 검사들이 엄청나게 도움을 줬더라고요. 협조를. 그리고 원래 이 아이디에스의 김성훈 대표가 예. 윤모 경위랑 친했대 원래. 원래 친했는데 기억나. 이 윤모 경위가 김성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 정보를 다 흘려주고 돈을 저렇게 받고 징역 5년이 확정돼서 이제 감옥에 갔고 지금 나왔겠네요 지금. 근데 나왔겠네. 이 과정에서 윤경희를 영등포서 진흥팀으로 보내줘야 되는 사건 담당자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기억나요, 저도. 개입이 맞아, 됐다 맞아. 해가지고 예. 서울경찰청장을 잡습니다. 검찰에서 잡는데 이때 잡았던 중앙지검의 윤석열이었어요. 예, 윤석열이어가지고 전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보니까 경찰은 보다 더 심각한 건 검사였어요. 이건 뉴스타파에서 죄수와 검사 시리즈로 예. 보도를 했었는데 뭐냐면 김영일 검사가 윤석열 라인 검사입니다. 김영일 맞아. 검사가 이 수감 중인 김성훈을 검사실로 35차례인가 엄청나게 불러요. 불러가지고 전화도 하게 해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예. 공범들끼리 아니면 막 이렇게 범죄자끼리 다 기억나요, 모아서 기억나요. 모아놓고 서로 또 다른 범죄를 모의하게 만들고 그래서 피해자를 2번 울립니다 이때. 그때 검사실을 불렀더니 또 김성훈이었구나.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범죄 수익 은닉이 이루어져요. 검사실에서 막 전화를 하게 해주니까 외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뭐 50몇억 원을 어디로 빼돌리고 그게 이제 2번의 범죄 수익 은닉이 검사실에서 김영일 검사가 편의를 봐준 걸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당시 법무부가 이제 이게 나중에 알려지니 피해자들이 얘기를 해서 이 녹음 파일이 하나 나왔어요. 검사실 전화로 한 녹음 파일이 밖에 유출이 되니까 그걸 수사를 했는데 그냥 수사를 해서 뭐 어떻게 처분했는지 모르겠는데 견책징계라고 끝냅니다. 법무부에서. 그리고 피해자들이 이 김영일 검사를 공수처에 증거 불충분 공수처에 고발을 해요. 김영일 검사가 범죄 수익 은닉을 도왔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공수처에서 이거를 무혐의 종결 처리, 불기소해 버립니다. 불기소. 근데 저게 이제 2025년 6월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은 야 김성규가 이거 힘쓴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좀 전에 봤던 그거 있죠. 구은수 전 그 경찰청장. 구은수 청장의 변호인이 누군지 압니까? 누구요? 오동훈이라고 아세요? 오동훈. 공수처장? 오동훈 공수처장이 구은수의 변호인이에요. 언제? 공수처장 되기 전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공수처장 되기 전에 변호사를 할 때 구은수, 그러니까 IDS 사건을 잘 알 수밖에 없잖아요. IDS 사건을 너무 잘 알아. 근데 이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고 김성규는 공수처 부장검사가 된 거야. 근데 공교롭게도 이 김영일 검사 이를 공수처의 피해자들이 고발을 했는데 이거를 덮어줍니다. 사실상. 이거는 외부에 증거가 다 있잖아요. 녹음 파일도 있고 증언도 있고 모든 게 다 있고 언론의 보도도 자세하게 됐는데 이거를 그냥 덮어버려요. 아니 오동훈 처장은 지금도 공처장 아니에요? 맞아요. 맞잖아. 네, 오동훈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공수처에 지금 김성규 전 부장검사도 있지만 송창진이라고 또 전 부장검사. 그분이 누굽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이종호. 맞아. 이종호를 변호를 했었는데 변호를 안 했다고 국회에서 위증을 했는데 그거를 바로 그러니까 위증 범죄 혐의가 포착이 되면 대검에 공수처 검사의 비사실을 통보해야 되는데 오동훈 총장이 그걸 안 한 걸로 그걸 안 해가지고 오동훈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오동훈과 김성규는 IDS 사건 관계자들을 변호했던 사람들 이게 다 엮여 있습니다 이게. 그러네. 근데 김영일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김영일이 누구냐? 김영일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그렇지. 특수수사 라인에 있으면서 대검 수사 정보 1담당관을 하고 언론에서는 이른바 이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윤석열이 집권을 하고 나서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 갑니다.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 왜 가냐? 대북송금 수사를.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수사를 실무에서 지휘했던 게 김영일 2차장 검사예요. 아이데스 사건 때는 김성훈이 그냥 수십 차례 불러다가 거기서 또 다른 범죄를 하게 만들어주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때 2차장 검사로 누구를 지휘했냐? 박상용이.
박상용 검사를 상급 지휘자였다. 박상용 위가 김영남 형사 6부장이고 그 위가 김영일 2차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쌍방울 사건을 우리가 조작했다라고 만들어냈다라고 할 때 그 그림을 그리고 설계도를 그린 것은 김영일인데, 김영일은 왜냐하면 김영일은 추미애 앞에서 윤석열이 대놓고 훌륭한 검사, 수사 잘한 검사 칭찬을 했던 검사예요. 이게 잘 안 풀리니까 김영일을 투입해가지고 대북송금 사건을 만들고, 그리고 박상용이가 많이 했던 게 뭡니까? 수감 중인 그치. 피의자를 수십 차례 출정을 시켜가지고 그려내잖아요. 비호하고 협박하고 그런. 그걸 누가 했어요? IDS 홀딩스 사건에서 김영일이 했던 방법이에요. 그게 박상용이가 김영일한테 보고 배운 거예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자기 선배 검사가 이미 IDS 홀딩스 범죄자들을 불러다가 없는 사건도 만들고 있는 사건도 하고 뭐 해가지고 편의도 봐주고 뭐 연어의 술 파티 뭐 그런 식으로 음식물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김영일이 이거를 이미 했던 사람인데. 이거 지금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해보면 네. 재밌겠다. 박상용이 이걸 보고 배운 거예요, 지금. 네. 김영일이 했던 거를. 근데 이 김영일이 IDS 사건에 관련돼 있고, 아까 그 운수청장을 잡아넣은 게 김영일인데, 김영일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김성훈이를 잡아다가 족쳐가지고 김성훈이가 자기 살로 분 겁니다. 그거를 불고 나중에는 없는 사건도 만들어줘야 되는, 전화통화 녹음이 그래요. 우리 김영일 검사한테 사건 드려야 되는데 없는 사건도 만들어 와라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이 김영일이 대북송금 사건이 있었고 박상용의 상관이었다라는 겁니다. 재밌네. 네, 이게 재밌죠? 배우들이 좋네. 그러니까요. 배우들이 좋아. 제가 보니까 이 사건을 지난 10년, 13년간의 기록을 보니까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뭐야, 김성훈이가 네. 요건 또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 나 다 처음 듣는 얘기야. 요거 하고 이제 광고 잠깐 해야 되는데, 김성훈이가 처음에는 1조 그걸 한 게 아닙니다. 2012년인가. 예. 뭐 없어졌어. 예, 처음에는 1차는 사기 사건이 있었어요. 600억대. 예, 600억대. 저기 잘 안 나와. 1차는 사기 사건. IDS 사건이 그러니까 작은 사기 사건. 한 6, 700억대. 6, 700억. 안 나오는데? 하여튼 6, 700억대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검찰이 불구속해요. 저는 600억대 사기 사건 불구속 수사하는 거 처음 봤는데, 그러게. 불구속 재판하는데 그때 2년간 불구속상 재판 2년 동안 받거든요. 그때 IDS 사건이 터진 거예요. 1조. 2년간 1조 사기를 친 겁니다. 구속이 됐다면 못했죠. 그렇겠지. 구속이 됐다면 못했는데 이 김성훈이를 풀어줘가지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1조 원대 사기를 친 거예요. 검사가 구속 안 시킨 겁니다, 이게. 이게 이제 그 IDS 주범 대표 김성훈이 자신의 지인 형님한테 보낸 거예요. 네. 근데 이 지인 형님도 감옥에서 알게 된 사람입니다. 예. 지금 이게 빌딩 얘기를 하잖아요. 이 빌딩 얘기를 하면서 사려고 산 게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에 저도 여기 자기가 지금 있잖아요. 이 빌딩은 그 김성규 부인이 소유하고 김성규 있다는, 부인 예. 명의로 돼 있는 빌딩인데 피치 못할 사정에 할 수 없이 소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빌딩 이름도 잘 몰랐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사실은 이 형님한테 이걸 팔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이 파는 걸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 빌딩에 대해서 이런 편지가 되게 많아요. 이 매각에 대해서. 근데 이제 김성규 부장검사의 입장은 그게 아니고 이걸 좀 잘 팔려고 김성훈에게 부탁을 했다. 부탁을 해서. 근데 여기는 김성훈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기가 자기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예, 자기 거라고, 자기가 소지하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미국에서도 건물 샀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보니까 뭐 샌프란시스코인가 어디에 건물 샀다라고 게 나오는데, 요 편지는 아니 이 편지는 지금 뭐 다른 곳에 공개된 건 아니고 지금 봉 기자한테 제보가 온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다른 보도를 많이 못 보고 제가 어제 오늘 급하게 사건만 쭉 봤는데,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뉴스타파 전혁수랑 저 뉴탐사의 권지현 기자가 오랫동안 취재를 해서 잘 알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여태까지 보도를 해도 공론화가 안 되면 그냥 묻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올해 국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중대범죄수사청도 탄생하고 하니까 요게 한번 제대로 다시 한번 수사됐으면 좋겠습니다.